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슈퍼나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또 괜히 나갔다가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온디맨드 방식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으로부터 식료품 업계의 우버라고 불리는 인스타카트는 바쁜 주부와 직장인들을 위해 고객의 집 근처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대신 장을 봐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온디맨드 방식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 기업입니다. 고객이 인스타카트 앱을 켜면 8km 이내에 매장이 보여지고 매장을 선택하고 원하는 식료품을 주문하면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쇼퍼가 해당 매장을 방문해서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서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주문 제품들을 집으로 배송해 줍니다. 따라서 인스타카트는 대규모 창고도 없고 배달 차량도 없습니다. 물류나 운송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재고 부담도 없습니다. 인스타카트는 기존의 거대 온라인 식료품 배달업체였던 웹벤이나 릴레이푸드가 쏙 달러의 손해를 보고 파산한 이유가 기존 유통업체와의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물류 및 운송 비용이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플랫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들은 이제 인스타카트의 경쟁업체가 아닌 협력업체가 되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월마트, 세이프웨이, 코스트코 등 300여 개의 대형 업체들은 물론 미국 내 1만 5천여 곳의 그로서리 스토어와 연계해서 약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인 앤드리슨 홀딩스의 투자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약 16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받았으며 2020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인스타카트의 기업 가치는 무려 177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2012년에 아마존 엔지니어 출신인 아프바 메타가 창업하였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란 메타는 워털루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블랙베리 및 퀄컴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 후 아마존에서 공급망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아마존의 주문 처리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2010년에 아마존을 퇴직한 메타는 수십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2012년 인스타카트를 창업하면서 30 중반의 나이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코로나가 사람들이 식료품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인스타카트가 지금의 위기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의 고객은 다양한 매장에 있는 채소, 과일, 우유, 시리얼 등 50만 개가 넘는 식품과 잡화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푸드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세이프웨이에서는 우유를, 코스트코에서는 시리얼 등을 지정해서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 인스타카트의 장점입니다. 주문한 상품은 쇼핑을 대행하는 쇼퍼에게 전달되고 전달된 주문 상품을 매장에서 장을 본 다음에 고객에게 배송해 줍니다. 배달 수수료는 상품 개수와 배송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최소한 10달러 이상을 구입해야만 배달이 가능하며 배달 수수료는 1시간 이내 배달은 14.99달러, 2시간 이내는 3.99달러입니다. 35달러 이상 구매하게 되면 무료로 배달해주는 연회비 149달러짜리 인스타카트 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요금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정의 배달료만 내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차량을 이용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믿을만한 제품을 집에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쇼퍼로 불리는 인스타카트 배달맨은 인스타카트의 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일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는 우버 드라이버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쇼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스타카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 학력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쇼퍼들이 자유롭게 근무 요일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20, 30대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고정적인 일을 원하는 고연령층도 쇼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쇼퍼들의 근무 시간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문을 수용할 수 있는 쇼퍼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수작업으로 가능했으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한 쇼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퍼의 위치를 GPS로 파악해서 시간과 날씨 등의 변수와 과거 사례 데이터의 패턴들을 머신러닝들을 활용해서 분석해 최적화된 쇼퍼 배정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스타카트는 또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 펩시, 네슬레드와 제휴해서 고객들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살 경우 무료로 배달해 주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마케팅 위해서 웹사이트에 쿠폰이나 광고를 올리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인스타카트 매출의 전체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맞춤 식재료와 조리법을 제공하는 플레이트 조이와 협력해서 식재료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카트는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서로 다른 사이드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그룹을 연결시켜서 여기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스타카트의 수익 모델 역시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과 유사합니다. 인스타카트의 수익 모델은 다수의 파트너 기업으로부터 받는 그로서리 파트너 피와 일종의 광고비인 플레이스먼트 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로서리 파트너 피는 대략 구매액의 3%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매 건당 평균 2.25달러 정도입니다. 그로서리 파트너 피는 온라인 페이지의 상품 위치에 따른 광고비인데요. 특정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인스타카트와 함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 진행도 가능합니다. 신선식품 배달 사업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 쿠팡의 로켓 프레시, 이마트의 쓱 배송,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등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이 보편화되고 또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편리미엄족이 늘어나면서 신선식품과 생활 가정용품을 즉시 배송하는 퀵커머스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